어느 가을밤 대학생인 민재는 늦은 스터디 모임을 마치고 자취방으로 돌아가던 중이었다. 그날은 유난히도 하늘이 맑아 별빛이 반짝였지만 골목길은 어둡고 적막했다. 민재는 휴대폰 플래시를 켜며 터벅터벅 걸어갔다. 평소라면 그런 좁고 어두운 길을 건너는 게 불편하진 않지만 그날은 이상하게도 등 뒤로 쌓은 느낌이 들어 자꾸 뒤를 돌아보게 되었다. 민재가 돌아본 횟수는 벌써 3번째. 처음에는 그저 기분 탓이라 생각해 무시했지만 계속해서 누군가 따라오는 듯한 느낌에 결국 걸음을 멈추고 다시 한번 뒤를 돌아봤다. 하지만 아무도 없었다. 민재는 긴 한숨을 내쉬며 다시 길을 나섰다. 집 근처에 다다랐을 때 민재의 눈에 어딘가 낯선 낡은 다락방이 있는 오래된 집이 들어왔다. 그곳은 자취방에서 멀지 않은 일본식 저택으로 민재는 여태껏 그곳에 눌러 앉을 용기도 이유도 없었다. 그러나 그날따라 그 집이 이상하게 눈에 띄었다. 민재는 자신이 왜 그랬는지 모른 채 발걸음을 그곳으로 옮기고 있었다. 저택 문은 잠겨있지 않았다.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민재는 왠지 모를 강한 이끌림에 따라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계단은 삐걱대며 민재의 발걸음을 경고하듯 소리를 냈지만 그 소리마저도 이 오래된 집의 일부처럼 느껴졌다. 다락방에 들어가자 민재는 혼란스러워졌다. 방 안은 오래된 가구와 먼지로 가득했다. 그런데 방 한 구석에 낯선 여성이 앉아있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울고 있었다. 민재는 순간적으로 등을 돌려 도망치려 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다. 그녀가 고개를 들어 민재를 바라봤을 때 민재는 비명을 지를 뻔했다. 그 여성의 얼굴은 이 세상 것이 아니었다. 눈은 너무 커서 얼굴을 침범하고 있었고 입에서는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민재는 본능적으로 도망치려 했지만 그 여성의 울부짖음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다. 그녀는 무언가 말을 걸고 있었지만 그것은 인간의 언어가 아니었다. 이해할 수 없는 그 말들에 끝에서야 민재는 정신을 차렸다. 다락방은 텅 비어 있었고 방금 봤던 광경은 없어졌다. 다리가 풀려 주저앉은 민재는 숨을 헐떡이며 일어섰다. 밖으로 나가려던 참순에 발밑에서 싸늘한 감촉이 느껴졌다. 이번엔 발밑에서부터 얼음처럼 차가운 기운이 상승하고 있었다. 이것이 장난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한 민재는 온 힘을 다해 저택을 빠져나와 집으로 달아났다. 그리고는 방에 도착하자마자 문을 걸어 잠갔다. 그 후로 몇 주 동안 민재는 그날 저녁의 기억을 잊고자 했다. 하지만 그때마다 꿈속에서 도망치고 있던 자신이 마주했던 이상한 여성이 나타났다. 그녀는 여전히 민재를 바라보며 알 수 없는 언어로 울부짖고 있었다. 고민 끝에 민재는 이 일을 친구들에게 이야기하기로 결심했다. 친구들은 민재의 이야기를 듣고 놀라워하며 몇몇은 그러한 오래된 저택에 얽힌 전설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중 한 친구는 특히 관심을 가지며 과거 그 저택에서 일어났던 비극적인 사건에 대해 조사해보자고 제안했다. 조사 끝에 민재와 친구들은 그 저택에 살던 한 가족이 불행한 사고로 모두 목숨을 잃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중 한 명인 딸은 다락방에서 발견되었는데 그녀의 죽음에는 수많은 미스터리와 괴담이 얽혀 있었다. 민재는 다시는 그 집 근처에도 가지 않기로 다짐했지만 여전히 꿈속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결국 민재는 그 여성을 구원할 방법을 찾기 위해 오랜 자료들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의 마지막 목적은 그녀의 원한을 풀어주고 자신 또한 이 끔찍한 꿈에서 벗어나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날 민재는 친구들과 함께 다시 한번 그 오래된 저택을 방문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그들은 그녀의 이야기를 나누고 조용히 명복을 빌어주었다. 그 후로 민재는 더 이상 꿈속에서 그녀를 만나지 않았다. 다만 가끔씩 비가 오는 밤이면 다락방 창문에서 그녀의 안식을 기원하는 노랫소리가 들린다고 한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 작은 시골 마을. 그곳에는 오래된 폐가가 하나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곳을 부적의 집이라고 불렀다. 그 집은 이미 20년 넘게 비어 있었고 벽에는 무수히 많은 부적이 붙어 있었다. 그 누구도 그 집에 들어가 보지 않았다. 왜냐하면 오랜 세월 동안 그 집에 얽힌 소문들이 마을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내려왔기 때문이다. 이 집에 대한 가장 유명한 이야기는 한 가족에 관한 것이었다. 그 가족은 수십 년 전 그 집에 이사를 왔다고 한다. 처음에는 아무 문제도 없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상한 일들이 생겨났다. 밤마다 누군가 속삭이는 소리가 들리고 물건들이 이유 없이 사라지거나 다른 장소로 옮겨져 있었다. 가족들은 불안함 속에서 밤을 지샜다. 어느 날 밤 가족의 막내딸이 자다가 기괴한 꿈을 꾸었다. 그녀는 꿈속에서 반투명한 형체의 여자를 봤다. 그 여자는 울며 무엇인가를 말하려 했으나 큰 소리로 경고하듯 머리를 흔들었다. 막내딸은 그 꿈을 가족에게 이야기했지만 아무도 진지하게 듣지 않았다. 하지만 그날 밤 피할 수 없는 재앙이 찾아왔다. 한밤중에 거센 바람과 함께 집안에서 비명이 울려 퍼졌다. 놀란 부모님이 아이들의 방으로 달려갔을 때 막내딸은 공포에 질린 얼굴로 침대 위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화상과 같은 자국이 선명했으며 방 안에는 쎄한 냉기가 감돌았다. 결국 그 가족은 그 집을 떠날 수밖에 없었고 그 사건 이후 그 집은 다시는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폐가가 되어버렸다. 다시 돌아온 현재의 이야기다. 호기심 많은 4명의 대학생들이 그 소문을 듣고 이 집을 탐험하기로 했다. 그 집에 들어가기로 한 날 밤 그들은 각자 손전등과 녹음 장비를 챙겨 집으로 향했다.
집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문틈새로 어둠 속에서 무엇인가 그들을 지켜보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하지만 그들은 그 느낌을 무시하고 집 안으로 들어섰다. 안은 오래되어서 전체적으로 곰팡이가 심했고 바닥은 삐걱거렸다. 벽에는 여전히 부적들이 붙어 있었고 낡고 바랜 종이들이 누군가의 희미한 절규를 증언하듯 떨리고 있었다. 그들 중 한 명이 녹음을 시작하며 혹시 여기 우리와 함께 있는 분이 있다면 신호를 주세요 라고 말했다. 처음에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하지만 곧이어 문득 쾅하고 문이 닫히는 소리가 집안에 울렸다. 4명은 깜짝 놀라 서로를 바라보았지만 문은 이미 굳게 닫혀 있었다. 그때 녹음기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마치 그들 외에도 누군가 숨소리를 내고 있는 것 같은 소리였다. 그들은 떨리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집 안을 탐색하기로 했다. 그중 한 명이 2층으로 올라갔고 그곳에서 예전에 가족들이 살던 흔적들을 발견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방 한가운데에는 아무도 본 적 없는 큰 거울이 서 있었다. 그 거울 앞에 서자 그는 자신의 모습이 왜곡되어 보이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잠시 후 그의 뒤에 수상한 형체가 나타났다. 반투명한 여자의 형상이 그의 눈에 비친 것이었다. 그는 당황하여 눈을 비볐지만 여자는 점차 더 또렷하게 보였고 슬픈 얼굴로 무언가를 말하려고 하는 듯했다. 그때 다른 친구들이 그를 찾아 2층으로 올라왔고 거울을 보며 모두 경악했다. 그들은 거울을 사정없이 깨기 시작했다. 거울이 산산조각 날 때 비로소 여자의 형체는 사라졌다. 하지만 그 순간 집안 전체가 크게 흔들리기 시작했으며 누구도 볼 수 없는 힘에 의해 그들은 강제로 문 밖으로 밀려나갔다. 결국 그들은 두려움에 가득 차 다시는 그 집에 돌아가지 않기로 맹세했다. 그리고 나서야 그들은 알게 되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집이 부적의 집이라 불린 이유는 그저 두려운 사건들 때문만이 아니었다. 그 집은 오랜 세월 동안 억울한 영혼들을 가두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 집의 부적들은 오히려 그 영혼들을 외부로부터 보호해주고 있었던 것이었다. 이후로도 그 집은 빈 집으로 남아있으며 누구도 감히 발을 들이지 않는다. 하지만 여전히 가끔씩 밤이 되면 그 집 근처를 지나는 사람들은 마치 무언가가 그들을 지켜보고 있는 듯한 소름 끼치는 느낌에 휩싸인다고 한다. 세 번째 이야기. 어느 날 밤 나는 친구들과 함께 도심에서 조금 떨어진 시골 마을로 캠핑을 떠나기로 했다. 우리가 도착한 곳은 오랜 역사와 전설로 유명한 장소였다. 이 지역에는 귀신의 숲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었는데 과거 이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실종되었다는 이야기와 함께 귀신이나 정령이 나타난다는 소문이 자자했다. 캠핑을 즐기려는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날씨는 조금 음산했다. 하늘은 잔뜩 흐려있었고 바람은 서늘하게 불어왔다. 하지만 우리는 전설 같은 건 믿지 않았고 모닥불 주위에 모여 도시에서 가져온 음식을 나눠 먹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시간이 지나고 밤이 깊어지자 우리는 각자의 텐트로 들어갔다. 주변이 조용해지고 숲의 소리만 들려오는 가운데 나는 잠이 들기 직전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 멀리서 여자의 낮은 울음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처음에는 내 귀를 의심했지만 소리는 점점 가까워졌다. 나는 잠에서 깨어나 밖을 내다보았으나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친구들에게 이 이야기를 전했다. 친구들은 나를 놀리며 아마 피곤해서 잘못 들었을 것이라며 웃어넘겼다. 그러나 그날 저녁 우리는 모닥불 주변에 모여 다시 한번 그 울음소리를 들었다. 모두가 순간 얼어붙었고 놀란 눈빛으로 서로를 바라봤다. 그 소리는 적어도 몇 분간 계속되었다. 우리는 긴장감에 휩싸여 모닥불 주위를 더욱 밝게 비추도록 장작을 더 넣었다. 그 순간 저 멀리 숲속에서 희미한 무언가가 움직이는 것이 보였다. 커다란 그림자 같은 형체가 나뭇가지 사이로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다. 우리는 무서움에 입을 다물었다. 그림자는 발소리조차 내지 않고 우리 주변을 맴돌기 시작했다. 몇 시간이 지난 후 형체는 사라졌지만 우리는 다시 텐트로 돌아갈 용기가 나지 않았다. 결국 우리는 밤새도록 모닥불 주위에 앉아 서로를 부둥켜 안고 떨었다. 날이 밝아오면서 그림자와 울음소리도 사라졌다. 우리는 더 이상 그곳에 있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서둘러 짐을 챙겨 떠났다. 돌아오는 길에 마을의 한 노인을 만났다. 우리가 겪은 이야기를 전하자 노인은 오래전 그곳에서 어떤 여인이 사라졌다는 전설을 들려주었다. 그녀의 영혼이 여전히 숲을 헤매고 있다는 것이었다. 이후로도 그 지역에서 같은 경험을 한 사람들이 덜어 있었다고 한다. 우리는 그날 있었던 일이 꿈이 아니었음을 알았고 다시는 그 숲 근처에도 가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그곳의 오싹한 기억은 오랫동안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었다.